철이 없었죠. 맥북을 산다는 게. 그땐 그랬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2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저는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군대에서 스티븐 잡스의 전기를 읽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스티븐 잡스는 그 창고에서 회사를 이룩해서 그 개인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큰 기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스의 전기가 뭐 그렇듯 좋은 얘기만 썼었겠지만 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회사에서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그런 스펙타클한 인생사는 저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러한 애플의 마케팅에 저는 매료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전역하자마자 맥북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북의 은색의 맥북은 저를 가슴 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어요. 같은 성능의 그 가격이면 더 좋은 윈도우 컴퓨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굳이 맥북을 사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 애플의 마케팅에 저는 속고 말았습니다. 그 뭔가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지 않겠냐는 듯한 그 메시지가 저를 되게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맥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맥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윈도우와 다르게 맥북 프로그램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주위에 맥북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는 유저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를 맥북에 깔게 되고 말았죠.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명품은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맥북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진짜 헛소리였죠. 그 맥북을 산 거창한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였죠. 그치만 맥북을 쓰면서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카페에서 맥북을 꺼냈을 때였죠. 허영심이 가득 찬 저에게 맥북은 허영심을 채워줬습니다. 솔직히 맥북은 이뻤어요. 그래서 갖고 싶었죠. 그래서 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맥북을 맥북답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건 맥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맥북 16인치를 사야 할 이유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파이널 컷을 사용하여 유튜브 편집을 맥북으로 하자.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야망을 품고 유튜브 편집을 위해서 맥북 프로 16인치를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이죠. 그래도 애플끼리의 호환성은 좋았습니다. 확실히 애플의 생태계에 빠지면 빠져나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애플 제품이 하나씩 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가끔 시리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찾기 어려울 때 시리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가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쓰지만요. 시리야, 파이널 컷 켜줘. 켜줘요? 아이 반사돼서 안 보여. 갖고 계신 음악 중에서 파이널 컷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리야, 파이널 컷 못 켜? 파이널 컷 프로 켜줘. 단점을 얘기하자면 가끔 무릎에 놓고 일을 하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무릎이 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펜쿨러가 심하게 소리가 납니다. 이 정도 날 때는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휴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게라고 할까요? 물론 내가 16인치를 샀기 때문에 무거운 걸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휴대성에는 확실히 떨어진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젠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실이죠. C타입 USB밖에 없는 맥북 프로 16인치는 젠더를 엄청 많이 사야 했어요. 물론 제가 젠더를 몇 개 사오고 몇 개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많이 사야 했어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깔끔해서 좋긴 했는데 이런 젠더가 늘어가는 게 좀 짜증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비싼데. 그리고 제일 별로인 건 터치 아이디입니다. 지문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입장에서 터치 아이디는 굉장히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페이스 아이디가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영키는 조금 짜증납니다. 윈도우와 맥북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한영키는 매번 헷갈리는 존재이죠. 오히려 단축키들은 적응이 되면 그냥 단축키를 쓰면 되는데 한영키는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짜증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애플을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할까요? 아이맥은 마우스, 맥북은 트랙패드, 아이패드는 펜슬, 아이폰은 터치. 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호환성은 진짜 오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케팅은 그 마케팅을 제대로
당한 사람 이러나 저러나 해도 맥북은 한번 쓰면 오래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새 거를 사더라도 중고로 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중고로 팔아도 나쁘지 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윈도우 컴퓨터를 쓰면 사실 중고가는 똥값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맥북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중고로 팔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맥북은 신기하게도 웬만큼 오래되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중고로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 중고가가 나쁘지 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중고 맥북만 선호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맥북은 굉장히 매력적인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저번에 맥북도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11년도 4년인데 한 7, 8년은 나쁘지 않게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괜찮게 쓴 건 4, 5년이겠지만요 아닙니다. 그리고 맥북을 쓰면서 고장이 났다는 기억은 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요. 확실히 애플은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사실 그냥 쓰는 느낌이라면 맥북은 이것도 되려나 하면서 쓰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나 약간 맥북은 답정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패드와 맥북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제 생각이지만 맥북은 터치가 되는 노트북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패드가 더 미래형으로 발전하면 발전했지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합쳐지는 일은 애플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아이패드는 그 터치로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힘인데 그걸 굳이 키보드와 마우스로 변환한다?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터치로 하는 거랑 이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아이패드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맥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되게 과감한 결정을 하고 과감하게 오히려 없애는 애플이 그렇게 뭔가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그러하지 않은 행보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어폰 단자를 없애듯이 크게 계속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의 마우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애플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조금 제한적으로나마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막아놔야 사실 터치 기반으로 순조롭게 만들 수 있는 앱들이 더 나올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M1 CPU를 애플에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애플 CPU와 인텔 CPU는 언어 체계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게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방식이 뭐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장치를 통해서 지금 애플 CPU가 프로그램들을 구동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스피드가 나오기 때문에 애플에서 자기네들이 CPU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나중에 더 가면 변환하지 않는 개념을 넘어오면 좀 더 그 CPU에 대한 개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성능에서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또 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M1에 들어간 맥북과 아이패드는 아직은 실험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로 가면 주 소프트웨어들이 그 CPU에 더 맞게 제작이 된다 그러면 더 빠른 컴퓨터를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애플에서는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컴퓨터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뭔가 미래로 가는 길에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주는 그냥 마케팅이 그 마케팅이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뭔가 미래로 가는 길을 같이 가는 느낌과 뭔가를 도전하는 이미지를 같이 함께 애플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마케팅에 제대로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마케팅에 제대로 매료가 된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십시오.